우리 이강호 의원 책을 보시면 중요한 건 나는 빵 빼먹은 것 같아서 바빠서 그런 것 같아요. 박정희 대통령이 독재자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반민주적이라고 얘기하면 그러면 민주주의 하면 경제 발전 안 한다는 얘기하고 같은 얘기 아니냐. 역으로 따지면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제가 잘 발전하고 제대로 됐으면 그게 사실은 실질적인 민주주의로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박정희가 경제는 성공했지만 정치를 잘못해서 민주주의 잘못했다고 그러면 민주주의 잘못해야지 경제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런 아주 역설적인 질문을 책에다가 던졌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질문하시고 싶거나 뭐 좀 궁금하거나 뭐 질문 있으면 좀 말씀 좀 하시죠. 예. 마이크 좀 가져오세요. 하나는 저쪽에 있으시죠. 저는 많은 시간을 군에서 있다가 우리 자승희 원장님은 뭐 중간중간 인사도 드리고 저기 했는데 사실 오늘 오기 전에 기대를 또 많이 하고 또 군에 있을 때도 또 박정희 대통령의 통수 이념을 그 바탕 위에서 하고 있는데 마침 제가 일찍으로 기대했던 것보다는 200% 이상 수학을 얻었는데 수업비를 좀 내고 가야 되겠다. 돌아오면서 좀 냈습니다. 정말 대단히 공부가 많이 됐고 또 뭐 현재 학술 뭐 이런 걸 떠나서 그런데 제가 약간 좀 이왕 전을 폈으니까 원장님께서 이건 뭐 단시간 내에 끝날 거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 지속 가능한 발전과 함께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 이 문명사적 또는 경제사적 그런 측면에서 첨언을 좀 한다면은 BC 천년경에 우리 인류의 개인 소득이 150달러였대요. 150 BC 천년경에. 예, 경제 분야 저는 이거는 공부를 하는 과정 속에서 배운 건데 산업혁명 직전 1750년경에 180달러였답니다. 그 다음에 AD 2000년경에 한 6,600불 어려움 잡고 이 무슨 말하느냐면 산업혁명 해서 2000년까지 한 250년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소득이 올라갈 수 있었느냐 하는 명한 이 기능이 이 자유라고 하는 걸 좀 말씀드리려고. 거기에 정치적 자유라든가 경제적 자유, 사상, 양심의 자유 이렇게 있기 때문에 예를 든다면은 중세 시간에 지구가 무슨 태양 주위를 돌고 한다 그러면은 재판소 받아가지고 사형당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님의 통치 이 기간 중에 오늘 독재도 나오고 노예도 나오고 많이 하는데 군데 많이 들었습니다. 전문 박사님들이 언급을 하셨으니까. 박정희 대통령님의 이런 많은 자유를 억압받고 하고 하는데 이왕 그게 봐가지고 그게 무슨 독재냐 하는데 자유 억압받고 무슨 사실을 해서 클로즈업 시킬 수 있는 그런 국면 작업이 좀 있었으면 더 부각되지 않을까. 또 차제에 윤석열 정권도 자유 말은 많이 하는데 구체적인 시행 이런 거는 손에 잡히도 않고 물어보면은 지금 연구하고 있다 그러고 이게 안 되거든요 이게. 그래서 또 그런 측면이 잘못된 어떤 정치인이라든가 이런 사람 프레임에서 이제 바로 잡아갈 수 있는 이런 게 돼야 되겠고 그 다음에 하나는 실제 국가를 링컨도 나오고 저기 했는데 지도자, 통치자가 되려고 하는 거는 정말로 중요한 거는 자기 자신이 내 목숨을 걸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도 국군의 지휘관들 수만 명 지휘를 하고 있는데 자기 목숨을 걸지 않으면 훌륭한
의사결정과 지휘를 할 수 없습니다. 전쟁에서 이길 수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자유라고 하는 이런 분야를 박정권 시대 때 잘못되어 있는 이 분야를 뭐 조금씩 언급한 거 말고 이론과 학술과 연계돼가 하면은 야 정말 박정희 대통령이야말로 정말 제대로 된 자유를 펼쳤다. 제대로 된 자유 이런 정책을 펼쳤다 하는 이런 것을 부각시켰으면 어떨까 개인 의견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얘기 좀 듣고 너무 얘기가 이게 경제하고 관련이 된 얘기라서 제가 좀 답변을 드릴 것 같은 또 다른 분도 나중에 좀 답을 좀 할 수 있으면 하세요. 그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그 산업혁명 이전에는 거의 경제 발전이 없었죠. 수천 년을.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BC는 물론이고 산업혁명 이후에 갑작스러운 이제 증가를 해가지고 7,000불 가까이 갔다고 이제 기억을 하고 있는데 2000년대 그때까지 갔어요. 이 원인이 뭐냐?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댑니다. 자유는 기본적인 거예요. 자유는 공기와 같은 겁니다. 근데 공기가 있다고 다 건강하지 않습니다. 박정희를 비난하는 자유주의자가 많아요. 왜? 정부 주도로 하고 푸시하고 이렇게. 그래서 박정희를 다 싫어한다고 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이.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산업혁명 이후에요.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로 성공한 나라가 몇이나 됩니까? 지금 지구상에 200개가 넘는 나라가 있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다 말하자면 언필칭 자유민주주의하고 재산권 다 있고 시장이 다 있잖아요. 아프리카도 다 있을 거면 나름이 다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이상한 사상이 들어가지만은 자유라는 건 인간의 기본적인 말하면 까까 말하면 공기와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거 없으면 다 죽어요. 그러나 자유만 좀 다 달래. 특히 최근 한 20세기만 봐도 생각을 해보세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자유는 더 늘어나고 그렇죠? 그리고 뭐 교류는 더 늘어나고 그런데 한국 빼놓고 선진국 된 나라가 없잖아요. 그러면 제 말씀은 자유가 중요한 패러다임이지만 그거로 다 설명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경제학자들이 지금 이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겁니다. 지난 60년, 70년 동안 전 세계가 자유민주주의 한다고 아까 사회민주주의하고 평등도 하고 다살게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전 세계는 성장이 1% 0%다 떨어졌다고. 선진국 잘하는 나라가 하나도 없어요. 분배 다 악화되고 말이에요. 그런데 계속 자유만 얘기하면 되겠냐 이런 얘기예요. 제 얘기는. 윤석열 대통령이 올바른 지적을 했지만 자유 위에 뭘 해야 돼요? 누구의 자유를 더 생각해야 되느냐 하는 것까지 고민을 해야지만 되는데 박정희한테 대통령한테 배울 수 있는 게 뭐냐? 기업 제일주의다 이거야. 기업의 자유가 제일 중요하다. 기업이 뜰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는 게 나라가 성장하는 길이고 부를 쌓는 길이다 하는 게 박정희 대통령의 기본 철학인 겁니다. 그런데 그게 시장이 잘 때 그렇게 해야 시장이 발전하고 그게 또 자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대한민국 기본적으로 경제학은 그걸 안 봅니다. 자유만 얘기하니까 이 구체적인 대안이 없어서 후진국이 다 딜레마에 빠져 있어요. 선진국이 하는 제도를 다 가져다 놨는데 기업이 만들어지나요? 사람이 움직이나요? 안 움직이잖아요. 박정희는 용이 주도하게 기업을 움직이는 아주 정말 천재적인 매니플레이트 이게 인센티브를 가지고 기업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되게 만든 사람이에요. 성장가 도와주고 말이에요. 그 제가 늘 주장하는 건 잘하는 기업이 또 대접받으면 더 잘할 거 아니냐. 그거를 많은 사람이 정부가 주도해서 자유에 어긋난다고 그래. 그런데 여러분 시장이 뭐 하는 장치인지 아십니까? 시장이 잘하는 사람 도와주는 게 시장 아니에요. 잘하는 기업 도와주는 게 시장이고. 그럼 자유라는 건 뭐냐? 자유를 주면 반드시 잘하는 사람이 잘 나가는 겁이고 그 사람이 더 잘되게 해야지만 그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 아까 제가 언급했지만 평등이 들어오면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자유를 주장하는 사이에 여러분 하이에크가 자유를 통해서 자유 주장을 통해서 공산주의 문제를 지적을 했잖아요. 그 이후에 공산주의자는 전부 다 평등을 들고 지금 세계를 두른답니다. 지금 전 세계가 사회주의화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평등의 이념이 자유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로 평등의 가치가 높단 말이에요. 평등에 들어오면 자유는 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승만 대통령이 걱정하신 문제가 여기 있는 겁니다. 아니 평등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이게. 박정희 대통령이 그 평등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냐. 잘하는 사람이 또 대접받고. 말하자면 자유를 주면은 차이가 확대되잖아요. 그래야지 각도 열심히 동기가 보여서 뛰는데 그러고 다 평등하게 만들어요. 그게 지난 30년 동안 우리가 해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이게 지금 딜레마예요. 대한민국이 지금 어디서 공부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자유만 가지고 되는 걸 손은 다달될 거 아니에요. 정부 손 들고 가만 앉아 있어. 그래도 괜찮겠어요? 박정희 그렇게 안 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해야지 자기 잘 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까? 새마을운동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이 마을들이 경쟁적으로 열심히 해서 다른 마을보다 더 잘할까? 요거를 뒤에서 아주 교묘하게 인센티브를 조절해서 뛰게 만든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과를 내고 물론 그 뒤에 그 사람은 일할 때 계획을 세우고 기업할 때 투자하는 거 자유를 다 줬잖아요. 그러니까 제 말씀이 아주 우리나라가 좀 딜레마가 그겁니다. 자유주의가 대단히 중요한데 그것 때문에 박정희는 다 죽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간에 평등 가지고 떠들다가 나라가 망하기 시작하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와서 자유를 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떡할 거냐? 첫 딜레마입니다. 그래서 좀 더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데 저의 답은 박정희는 시장에 자유를 줬을 때 일어나는 그 과정을 잘 간파하고 그거를 프로모트하기 위한 정책을 했다. 시장을 살리는 일을 계속 한 겁니다. 그 시장 자유도 늘어나, 결과적으로 시장 자유가 늘어났지만 경제학자들 입장에서 보면 박정희는 맨날 정부 주도로 개입하고 이랬으니까 이 사람이 반자유주의적이고 문제 있다 이렇게 하고 덮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좀 대한민국의 문제고 좀 사실 전 세계 경제학계의 문제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답이 됐나요? 제가 좀 하시죠. 제가 예. 네. 워낙 고급 질문을 주셔가지고 이 기회를 타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소중한 방금 얘기하셨듯이 소중한 자유라는 것은 개인 생활의 자유죠. 우리가 개인의 자유를 가져 중시한다 할 때 개인의 신체는 물론 개인 생활의 자유죠. 이게 재산 소유권까지 다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치사회적으로 볼 때. 그만큼 중요한 거고, 그 개인 생활의 자유. 헌데, 고대 로마 공화정 시대부터 이 리베르타스, 자유와 라이센스, 방종은 동전의 양면이에요. 우리 인간 신성과 행동 양식이 그렇지 않습니까? 자유와 방종은 항상 붙어서 정말 그 경계가 위험하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자기 절제를 하고 사회적인 규제가 있어야 된다는 게 인간 생활에서 모여 살 때 어쩔 수 없는 작거리인 거죠. 그 때문에 우리가 자유세계, 자유사회를 운영할 때, 체제가 그러할 때, 이 자유체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파괴, 전복할 자유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자유는 제한이 되고 규제가 돼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가 아까 얘기한 그 체제 유형의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요구하는 전체주의 대 자유민주주의라는 이론 체계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방어적 자유주의, 방어적 민주주의라고 해왔고요. 독일 서독 헌법, 대한민국이 통합진보당을 해산한 박근혜 대통령 때 그게 바로 한국 헌법이 요구한다고 보는 방어적 민주주의 이론이었어요. 거기에 의해서 왜? 대한민국의 자유를, 한국인의 자유를 전복 파괴하려는 놈이기 때문에 이 자유는, 정당 결사의 자유는 주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자유민주주의 체제 헌법인데, 지금 세계적으로 이 바이든 미국이나 EU, 유럽에서 지금 행해지고 있는 그들이 말하는 자유민주주의는 또 다릅니다.
우리 이 반스탈린주의에서 비롯된 이 이론 체계를 이들은 냉전 시대의 민주주의, 냉전 자유주의라고 비판을 해요. 그러면서 더욱더 무슨 문화 마르크시즘이니 이 캔슬 컬처니 미국의 역사를 뒤집어엎는, 지금 한국 우리 역사를 지금 교과서부터 해서 다 뒤집었잖아요, 애들이. 예, 좌익 전복 세력들이, 민족 해방, 즉 한국의 빼뚜콩들이 지금 사회 각국은 다 장악하고 지금 수준을 다 뒤집어 엎어놓은 겁니다. 현재 그 상태인데 이걸 정상화를 지금 아직 못하고 있는 거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미 구조화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방종적인 제한 없는 자유주의, 민주주의가 지금 세계의 자유민주주의 이름하에 지금 패권을 잡고 있어요. 그래서 뭐 헝가리 누가 EU에 반대한다, 푸틴이 반대한다는 것도 그런 요소가 다 있습니다. 너무 방종적이고 획일적이고, 아니 거기다 각자 일정한 후진국의 사정이 있을 텐데, 그러니까 카터가 박정희 대통령한테 한 짓이랑 똑같아요. 무차별적으로 솔제니친이 그런 카터와 같은 미국 리버럴들을 극히 비판했죠. 전체주의의 최전선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대한민국과 박정희 대통령을 니들이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말이야. 이 머저리들아, 나쁜 놈들. 그렇게, 그런 상황. 그래서 민주주의 자체가 다수결이면은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다는 게 민주주의 가장 1차 원론이거든.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는 제한이 돼야 되는 것이고, 그게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대의제 자유민주주의인 거죠. 예. 자유의 언저리는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더 언급을 더 한다면요. 지금 저희 정부가 좀 걱정이 되는 게, 윤석열 대통령의 자유를 얘기하니까 말이에요. 그냥 놔두면 되는 거 아니냐는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근데 정치가 그렇게 그냥 놔두고 되는 거라면, 참 이게 얼마나 쉬워요. 움직이지 않는 거를 너무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가 자유를 드리려고 이게 하는 거다. 이렇게 하면 선생님 어떻게 답하시겠어요? 이게 참 딜레마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박정희를 배워라. 박정희는 뭘 했냐? 시장의 역할을 제대로 잘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시장을 만들어낸 사람이에요. 근데 그거는 그런 맥락에서 안 보고 그냥 강압적으로 하고 이렇게 정부 정책을 산업 정책도 다 반대하잖아요. 제가 산업 정책 얘기를 많이 해서 요즘 얘기를 하지, 주류 경제학에서는 산업 정책은 잘못된 거라고. 여러분 아시겠죠? 어공화국이 들어와서 제일 먼저 반박정희 선언을 한 게 뭐냐? 월드뱅크하고 손을 잡고, 월드뱅크하고 박정희의 산업정책은 실패했다고. 아직도 그게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정부에서 한 번도 그걸 교정한 적이 없어요, 지금. 웃기는 나라 아니에요. 그럼 산업정책 하지 않으면 어떻게 산업을 일으키느냐? 그럼 사람들이 그 정부가 하는 거니까 안 된다 이거야. 놔둬야 된다. 그렇게만 얘기할 게 아니라 정부가 어떻게 정말 자유주의적으로 해서 이거를 일으킬 수 있느냐는 고민을 더 해야지만, 그게 선진국들이 산업혁명을 통해서 일어난 과정을 우리가 레플리케이트 할 수 있지. 그래 그냥 시장이 알아서 하는 거야. 이거는 사실 너무 나이브한 자유주의다 이런 생각입니다. 저는. 죄송합니다. 우리 이강원 씨는 할 말 없어요? 이제 기회를 주시면 돼요. 다른 질문이 있는 모양인데 좀 더 들고 사시겠어요? 같이 묶어서. 예. 예, 간혹 박정희 기념원에 세미나가 있고 하면 종종 참석하는 권오정입니다. 오늘 강의 잘 들었습니다. 우리 발표도 잘 들었고, 이 제목이 유신 50주년 욕인데, 우리 좌성희 원장님의 교재도 여러 번 읽었고, 김은구 트러스포럼도 제가 종종 갑니다. 그리고 이강호 원장님의 박정희가 옳았다 하는 책은 아주 그냥 줄을 쳐가면서 한 2번 읽었습니다. 그리고 다만 오늘 제가
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유광호 원장님의 그 독특한 화두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박정희와 링컨 대통령을 비교하는 것이, 그래서 조금 더 나가면 이게 무슨 좌파의 우리가 용어 전술에 뺏겼습니다. 링컨, 노무현 대통령이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저 링컨이라고 먼저 선정을 해버렸어요. 그럼 이걸 치고 나가자면은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심사하는 차원에서 제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두 분의 인물상을 내고, 그 다음에 시대상을 좀 그때 당시에 양국의 시대상을 비교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정책을 대비해 주시고, 그리고 그 후에 국가의 변화, 변혁상을 좀 연구해서, 그리고 국가 건설에 어느 정도 기여가 됐느냐. 미국이 남북전쟁을 통해서 국가 건설이 확실히 수단장에 올랐다. 그러면은 유신도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건설 스타덤에 확실히 올렸다. 그렇게 해요. 그 다음에 그 후에 평가를 각국에서는 링컨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고 박정희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느냐. 그리고 국민들로부터는 또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느냐. 그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이런 것을 우리처럼 이렇게 와서 간혹 들을 때 간략하게, 뭐 간략하면 20분이지만 내가 그런 걸 비교해서 연구를 많이 하신 학자님들이 저희들을 통해서 외부 일반 국민들하고 접촉하는 사람들에게 아나운서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거를 좀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말씀. 그리고 요걸 덧붙여서 1차 프레스센터에서 제가 질문을 하신 분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10월 유신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면 됩니까? 후대에. 그런 질문이 나갔어요. 질문지를 통해서. 근데 제가 체험적으로 느낀 게 어릴 때인데요. 10월 유신이 뭔지 설명을 해줬고, 선생님인가 어떤 분이 10월 유신 100억 불 수출 1000불 소득이라고 설명을 해요. 그런데 10월 유신도 알겠고 자구적으로 100억 불 수출도 들어보겠는데 1000불 소득이 뭡니까? 이렇게 제가 질문을 했어요. 어릴 때 하니까 선생님이 간단하게 너 집에 자가용 탄다. 너 집에 자가용을 탈 수 있다. 그것이 1000불 소득이다. 그래서 10월 유신 100불 수출 1000불 소득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해줘서 그래서 지금도 어디 가면은 제가 어린 학생들인데 그래 10월 유신 100불 수출 1000불 소득 요 브랜드가 기가 막힙니다. 내가 페이스북으로도 보내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 좀 이렇게 손에 잡히게 좀 정리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제가 듣고 드리는 건의자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특별하게 이 박사님 앞으로 공부도 많이 하시고 더 많이 쓰시라는 얘기니까 우리 협력해서 해봅시다. 특별히 답변 될 필요 없겠죠?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 이강우 씨, 이강우 뭐한 말씀 하시죠? 네. 한 말씀 있습니다. 그냥 앞에 부분과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글도 꼭 읽어봐 주시고요. 예. 조금 또 글 속에 안 들어가 있는 그런 말씀 하나 또 부탁드립니다. 이번 월간조선 또 11호로 이제 좀 쓰게 됐었는데 박정희 대통령 하면은 이제 우리 다 기억하고 하면 된다. 다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하면 된다라는 정신이 얼마나 소중하고 대단한가 이런 부분들 말씀을 이제 드리려고 합니다. 하면 된다라는 어떤 이 정신하고 바로 정반대 대극에 있는 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좌익이 바로 그렇게 합니다. 이 사람들이 상투적으로 입에 달고 다니는 게 구조적 모순 때문에 해도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박정희 대통령 때도 그랬습니다. 뭘 하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소리만 계속 해댔습니다. 이제 지금은 이제 이미 다 알고 있는 그러니까 그야말로 반대를 위한 반대가 거듭되어 들어가는 거죠. 해도 된다와 해도 안 된다라는 것은 충돌이었고
근데 해도 안 된다라는 이 패거리들, 자본주의 체제 구조적 모순을 떠들어대는 이 패거리들이 발상이 또 어떠신가 하면 해도 안 된다? 그런데 뺏으면 된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맞죠? 이해가 되시죠? 이제? 이렇게 온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모든 공산 좌익들이 다 마찬가지였고 한국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인간이 어떻게 됩니까? 타락합니다. 타락합니다. 모두가 다 이렇게 되는 거죠. 발상법이 이제 자기가 조금 어려운 것은 다 남 탓입니다. 그렇게 됩니다. 물론 세상에 이런 거죠. 내 탓도 있고 남 탓도 있고 다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러니까 이렇게 좀 양식이 있고 이걸 헤쳐나가는 사람들은 남 탓이 있어도 남 탓을 안 하죠. 남 탓을 몰라서 남 탓을 안 합니까? 모든 게 그야말로 장학에 빠져서 내 탓이라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죠. 그런 게 아니고 자신의 문제부터 먼저 헤아려 보는 것 아닙니까? 그걸 짚어야만, 남을 탓하기 전에 나의 문제점 뭔가를 짚어봐야만 대안이 나올 수 있고 헤쳐나갈 수 있는 게 되는 것 아닙니까? 하면 된다라는 것은 남 탓을 하는 속에서는 나올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박정희 대통령과 이병철 정주행 회장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병철 회장하고 정주행 회장의 표현은 다른데 완전히 내용이 같은 의록이 있습니다. 딱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맞으면은 다른 사람의 성취를 존중하고 존경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나에게 플러스가 돼서 돌아온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국가도 그러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병철 회장, 정주행 회장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한국 경제를 일으키는 어떤 거인이 되고 선두주자가 됩니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남을 탓하는데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았어요. 그냥 내가 더 잘하면 된다고 그냥 간 겁니다. 이런 어떤 그 기업가 정신, 근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남을 탓하지 않고 남의 성취를 존중하는 정신이 있어야만 뺏으려고 안 하는 거죠. 남의 것을 뺏고 약탈하려고 하면은 상업과 거래는 형성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정상적인 문명사회는 형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기업가 정신은 다르게 표현하면 거래의 정신이고 상업 정신이고 이게 바로 문명 정신입니다. 내가 필요한 것을 남이 가지고 있다 그것을 뺏어오는 게 아니라 약탈을 하는 게 아니라 거래를 통해 가지고 내가 노력 봉사를 해가지고 어떻게 획득을 하든 어떻든 다른 물건을 주고 어떻게 하든 이렇게 거래를 통해서 획득을 하겠다라는 부분들, 이 정신이 거래 정신이 상업 정신이고 기업가 정신이고, 이 정신은 곧바로 남을 탓하지 않고 나의 책임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이거 그대로 연결되어 있고, 그런 정신을 가질 때만 하면 된다라는 생각, 즉 내가 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세 가지 정신이 하나가 되어 있었던 게 바로 박정희 대통령의 시대였다. 유신 시대도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런 시대였다라는 것. 그래서 저는 그 시대를 암흑의 시대라고 하는 것들은 아니다, 틀렸다. 이영웅 시대였다. 근데 지금은 어떤 시대냐? 해도 안 된다, 뺏으면 된다라는 놈들이 판치면서, 그래서 마침내 남을 탓하면서 범죄까지 해대는, 보이지 않습니까? 범죄가 결탁이 됐습니다. 이렇게 치달아가고 있는 이제 양아치 정상배의 시대가 됐습니다. 저는 이들을 다시 한번 차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비상 이렇게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예, 오늘 저기 세미나에 참여하게 큰 보람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그 우리 박정희 대통령의 공과에 대해서 말씀한다는 것이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우리가 어디가 다 하겠습니까? 못하는데, 그리고 세 분, 네 분 발제 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저는 1970년대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정말 유신 속에서 학교를 다니고 유신이 끝난 학교를 마쳤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유신의 뭐라 그럴까요? 그런 삶을 살았는데 지금 돌아보면은 제가 유신의 덕을 가장 잘 본
1950년대생입니다. 1950년부터 1959년도생이 나는 친구들한테도 사람들한테 기억나 역사의 가장 행복한 세대라고 그럽니다. 생각합니다. 저는. 박정희 대통령 덕이죠.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970년대 유신의 덕을 보는 세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계신 우리 저 박사님도 저도 잘 알고 두 분의 박사님 말씀도 다른데 다 하는 말씀들입니다. 어디 가서든 다 하시는 말씀드리고 학문적으로 하는 얘기인데 저는 오늘 가장 감명 받았던 그 발제가 우리 김은구 대표님의 발제였어요. 왜? 젊은 분이신데 어쩌면 유신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을 어떻게 그렇게 조목조목 잘 짚어줬는지 우리는 그 시대를 살면서도 데모만 했거든요. 그래 놓고는 우리보다 10년 후에는 386 세대는 그걸 진짜 민주파리 하면서 지금까지 장난치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들도 이제 우리 아이들이 낳는데 다 이제 30대입니다. 30대인데 유신하면 박정희는 독재라고 생각해요. 근데 왜 유신을 할 수밖에 없었던가 한 거를 우리 김은구 대표가 오늘 조목조목 짚어주시는데 정말 도움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인터넷으로 그럼 드루스 플롱이 뭐냐 이렇게 봤더니 젊은이들 활동하는 정말 보수 운동이에요. 그러다 봤더니 서울대학만 하니까 저는 서울대학 안 나왔으니까 야 이게 서울대 학생들만 하면 다른 사람들도 좀 뭐 한 생각이 들지 않겠나 이렇게 자세히 봤더니 연수대학이 다 참여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이 활동이 이루어져야 우리 그 신세대들 MZ세대들이 왜 박정희 대통령이 유신을 하게 됐느냐, 유신이 우리 경제 발전에 뭐 어떤 역할을 했느냐를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나 김은구 대표님한테 고맙다는 말씀을 위해서 이제 마이크를 주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시고 이게 시간이 많이 가셨는데 한마디 마지막 짧게 답례를 뭐 자유에 대해서 또 이렇게 중요한 그 화두를 던져주셨는데 사실 거기에 대해서도 이게 조금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긴 한데요. 그냥 간단하게 가장 드리고 싶은 말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대한민국은 진실과 거짓의 싸움, 이것이 대한민국의 저는 숙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혁명적 사회주의라는 거짓된 공산주의 사상과 싸워서 이겨서 생존해서 여기까지 나왔고, 그리고 또 대한민국의 발전한 그 발전의 배경도 보면은 그 박정희 대통령께서 자조정신 강조하시면서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이 자조정신이 유럽이 그 삼인주의라는 그 사회주의죠. 민주사회주의라고 하는데 그 삼인주의를 내세우면서 이렇게 복지 국가를 표방하면서 지난 30년, 40년을 왔는데 사실 그게 잘못됐다는 게 이제 드러나지 않습니까? 국가가 아무리 잘해줘도 자기 스스로 자조하려고 하지 않으면은 사실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전체적인 사회는 추락할 수밖에 없죠. 그것을 지난 40년간 유럽이 보여준 게 아닌가 싶은데,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은 자조정신을 말씀하셨는데 이 자조정신이 그러니까 복지국가 시스템, 민주사회주의의 문제점, 사회민주주의의 문제점을 가장 단적으로 간명하게 표현한 문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지금은 사회주의라는 거짓과 싸워 이겨서 이뤄낸 쟁취한 것이라고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좋든 싫든 이 진실과 거짓의 전쟁을 숙명처럼 이렇게 가져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여기서 싸워 이기는 것이 저는 대한민국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투스 포럼의 사명입니다. 지금 자조 얘기로 이제 얘기가 끝나서 치면 다행입니다. 아까 얘기를 했는데 박정희 대통령님의 연설문을 면면히 살펴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구문이 뭔지 아세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습니다. 나는 스스로 돕는 자만을 돕습니다. 이게 대통령님의 메시지예요. 좋은 얘기죠. 자조하라. 이게 모든 것의 성공의 길이다. 교과서에 다 선생님들 다 얘기 들었죠. 근데 자조해서 성공하는 나라가 없어요, 별로. 박정희는 어떻게 성공했을까? 궁금하지 않아요?
교육을 시켜서 자주하는 사람만을 지원했습니다. 노력하는 사람만을 지원하겠다. 새마을운동의 성공은 뭐예요? 자주해서 다른 마을보다 더 성공하는 마을만 지원하고 다른 마을은 새마을운동에서 빠져 다 빼버렸어요. 기업, 잘하는 기업이 아니면 지원을 못 받는 게 세상의 이치예요. 하늘이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게 아니라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항상 스스로 돕는 자를 돕습니다. 여러분 시장에서 뭐예요? 잘하는 기업을 선택하죠. 좋은 물건을 선택하잖아요. 이게 스스로 돕는 자입니다. 이걸 선택하는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 뭐라고 그랬냐? 나는 하느님이고 시장이에요. 스스로 도우세요. 그러면 정부가 옆에 있고 서포트합니다. 그렇지 않고 정부에 가서 돈 내놔. 예를 들면 달라고 하는 사람은 이거 지원 못합니다. 새마을운동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자유를 얘기했지만 자유를 주면 온갖 권리를 다 주장하는 거예요. 평등도 주장하지요. 근데 박정희 대통령이 평등이 어디 있냐? 잘하는 마을도 있고 못하는 마을이 있는데 어떻게 꼭 같이 지원하냐 하는 게 대통령님 국민들한테 한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자주로 얘기가 끝나서 자주를 하려면 박정희처럼 해야 된다. 그런 사회를 만들면 그럼 윤석열 대통령이 한 일이 뭐냐? 박정희 대통령님의 전략과 정책을 배워야 된다.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시간이 많이 갔지만 또 중요한 얘기라서 재미있게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정말 다음번 토요일 날도 또 시간 되면 관람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